안녕하세요. 이사비나 쌤입니다. 학교 선생님들께 전화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중학교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이 친구 ADHD 같은데, 검사 받고 치료 받으면 좋아질 텐데 하고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ADHD 진단율이 8에서 10% 정도 된다고 해요. 한 반에 25명 정도니까 2명에서 3명 정도는 ADHD일 수 있는 거죠. 제가 매년 7개 반 정도를 수업에 들어갑니다. 그러니 저는 매년 20명 남짓 주의 집중력이 낮은 아이들을 자주 보게 되는 거죠. ADHD 아이를 직접 키우면서 ADHD 증상이 어떤지 더 잘 알게 되었는데요. 사실 교사라는 직업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도 아니지만 이 나이대 아이들을 계속 보는 직업이잖아요. 그렇다 보니 교사들이 학교라는 단체 생활에서 보는 그 또래의 평균적인 발달 사항을 잘 알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선생님들께서 하루 종일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더 발견하기가 쉽습니다. 과잉행동 충동형 ADHD 아이들은 증상이 더 뚜렷한 시기이기 때문이기도 해요. 오늘은 학교에서 교사가 보는 ADHD 아이들의 모습, 그리고 부모님께 ADHD 검사를 권하고 싶을 때 우회적으로 드리게 되는 교사의 피드백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만약 아이의 선생님께 이런 피드백들을 받았다면 ADHD 검사를 고려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잘 봐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초등학생의 ADHD 아이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목소리가 크고 다른 친구들이나 선생님께서 말을 할 때 끼어들거나 줄을 서 있을 때 자꾸 점프를 한다든지 다른 친구들을 건드린다든지 줄을 이탈한다든지 잘 튀는 행동을 합니다. 이런 친구들이 이제 별다른 치료의 개입이 없이 그냥 성장하면 이제 중학교에 가겠죠. 중학교에 가서 갑자기 잘 앉아 있고 수업 시간에 문제 행동도 잘 일으키지 않는다고 여기실 수 있어요. 사실 이때쯤 과잉 행동이 많이 사라지거든요. 대신 주의 집중력 결핍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학습 부진이 생기거나 공부에 좀처럼 관심이 없는 아이 또는 노는 걸 더 좋아하는 아이 정도로 생각하게 될 거예요. 아니면 사춘기겠지 하겠죠? 중학교에서 제가 보는 ADHD가 의심되는 친구들은 크게 문제는 일으키지 않아도 긴 글을 읽기를 굉장히 힘들어하고 멍 때리면서 공상에 잘 빠져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영어 단어를 외워도 들인 시간에 비해 기억을 잘 못하고요. ADHD 친구들은 작업 기억력이 낮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친구들이 학습을 하기 싫은 건 아니란 거예요. 이 아이들도 잘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교사로서 이제 부모님들께 ADHD 검사만 받아보세요 라고 말하고 싶은데 선생님들은 몇 번을 망설이다가 결국 ADHD란 그 네 글자를 꺼내지 못합니다. 사실 교사로서 부모님들께서 어떤 반응을 하실지 두렵기 때문입니다. ADHD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계시면 아이를 문제아로 취급한다고 부모님께서 기분이 상하실까봐 두려운 것이죠. 그리고 교사와 학부모와의 관계가 오히려 더 안 좋아져서 아이를 지도하는데 더 어려워질까봐 고민을 계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ADHD 검사를 받아보세요 라는 말 대신 아이의 교실 속 모습을 돌려서 말할 수밖에 없는데요. 만약 선생님께 이런 피드백들을 듣는다면 아이의 ADHD를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님, 네모가 목소리가 좀 크고 아직 어려서 친구들의 기분을 잘 읽지 못해요. 그래서 관계가 많이 어렵습니다. 네모의 이름이 친구들 사이에서 자주 언급되는 편입니다. 네모가 호기심이 너무 많고 적극적이고 욕심도 많아요. 수업 시간에 질문이 아주 많은 편입니다. 네모는 앉아서 활동하는 것보다 좀 돌아다니면서 친구랑 계속 얘기하고 싶어 하는 아이입니다. 아직 규칙을 잘 몰라서 계속 얘기해 줘야 합니다. 수업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집에서 교과서를 같이 예습해 주거나 복습해 주시면 아이에게 도움이 더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대화를 할 때 눈을 깜빡거리거나 다리를 자주 떨거나 하네요. 잘 조절하기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책상이랑 사물함 정리 정돈이 잘 안 되는 편인데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준비물을 잘 잊어버리더라고요. 잘 챙기도록 가정에서 많이 도와주세요. 이런 피드백을 들었다면 아이를 잘 관찰해 보시고 정신건강의학과에서 ADHD 검사를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저도 세무의 선생님으로부터 부정적 피드백을 들어보았습니다. 저 역시 교사로서 부모님들께 아이들의 부정적인 모습을 솔직하게 전달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ADHD 검사를 받아보라는 말도 선뜻 꺼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만약 학교에서 아이의 모습이 ADHD 증상과 겹친다면 ADHD를 의심해 보시고 검사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혹시 부모님들께서도 ADHD라는 단어에 너무 편견을 갖고 계시진 않나요? 부모님들이야말로 아이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보호자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교사는 아이를 1년만 견디며 지켜봐주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부모님들은 아이와 평생을 함께 하시죠. 아이의 ADHD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사실 갖고 태어난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점점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아이는 성장하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사회에서 자신이 원하는 일들을 성취하며 살아가야 하죠. 어떻게 원하는 삶을 꾸리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 작은 사회적 기능들을 배우는 곳이 바로 초등, 중등, 고등학교입니다. 이 시기에는 아이들이 자존감을 쌓아가야 할 골든타임입니다. 그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이유가 부모님의 편견 때문이라면 너무 아쉽고 안타깝지 않을까요? 어머님, ADHD 검사를 받아보세요. 아이들도 잘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 있거든요. 자신을 알고 도움을 받으면 잘 해낼 수도 있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ADHD 인식 개선을 위해 선한 영향력을 보태주세요. 감사합니다. 언제나 화이팅입니다.